자, 오늘은 저희 실무적으로 수식을 설명할 때 좀 자주 쓰이는 그런 표현들에 대해서 좀 배워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사칙 연산이라고 하죠. 이거를 뭐 영어로는 막 arithmetic이라고 하는데 굳이 이건 알 필요가 없는 것 같고, 우리 제일 많이 쓰이는 사칙 연산에 어떤 네 가지 요소 있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렇게 네 가지 측면에 있어서 실무적으로 이걸 좀 어떻게 좀 간결하게 표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add, 더하기는 add, 빼기는 뭐 deduct, subtract, 곱하기는 multiply, 아니 뭐 times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도 있는데, 나누기는 뭐 divide 해가지고, 우리 좀 가장 좀 간단한 단어라고 해야 되나? 간단한 단어 네 가지, add, deduct, multiply, divide, 이렇게 네 가지 가지고 이렇게 수식을 좀 설명할 때 설명할 때 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자 해요. 자, 더하기, 그래서 각각의 사례, 각각의 어떤 항목마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해가지고 좀 실무적으로 가장 좀 흔히 있을 법한 그런 사례 네 가지를 좀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첫 번째 더하기 사례에서는 우리 청구액에다가 부가가치세를 더하는 이런 지금 케이스예요. 우리 고객한테 돈 청구를 할 때 부가세를 포함해서 포함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별도로 부가세를 청구된 금액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면은 1,100을, 부가세가 이제 10%니까 1,100을 이제 부가세를 청구액에 더하는, 그래서 부가세를 고객한테 이제 부가세를 더해가지고 고객한테 받아야 하는 이런 지금 상황이에요. 그래서 청구할 금액에 부가세를 더한다 라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청구액에 부가세를 더해주세요. Please add VAT to the amount charged. Please add VAT to the amount charged. 그렇죠? 그래서 청구액에 부가세를 더해주세요. 우리가 청구를 할 때 부가세를 더해서 청구를 해야 한다. 부가세 별도 조건이죠. 그래서 add A to B 하면은 B에다가 A를 더한다. add A니까 A를 더하는 거죠. 그래서 더하는 것이 동사 add 다음에 바로 온다. 그래서 add, 여기서 A가 VAT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부가세를 청구액에 더해주세요.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더하는 것이 동사 add 바로 다음에 나온다. 그래서 add 같은 경우는 좀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순서는 딱히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A에서 B를 더하든 B에서 A를 더하든 그게 그거기 때문에. 그래서 참고로 add A to B 해가지고 please add VAT to the amount charged. 청구액에 부가세를 더해주세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테고, VAT 많이 들어보셨죠? VAT, Value Added Tax, 부가가치세 라고 해서 우리나라 경우는 10%일 테고, 어떤 거래 금액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10%를 적용하고 있고, 청구액은 이제 amount charged라고 이제 표현을 해놨는데, chargeable amount,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chargeable amount라고 해야 되는데, 이건 청구 가능 금액이 되겠죠.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사실상 거의 같은 의미로 쓰인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개는 거의 비슷한 의미고, 꼭 구분을 해야 할 필요가 있으면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청구되는 금액, amount charged랑 청구 가능 금액, chargeable amount가 조금 두 개가 다른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같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거의 유사한 의미로 받아들이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거 앞에 문장을 좀 수동태로 바꿔보면은, 이 청구액에는 부가가치세가 더해져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고객한테 청구를 하는 금액에 있어서 부가세가 이제 더해져 있는지 아니면 빠져 있는지 어떤 그런 오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돈을 이제 받고자 하는 입장에서는 부가세가 이제 더해져 있으면은 더해서 받는 게 더 유리하겠죠. 우리가 돈을 받는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VAT has been added to the amount charged. VAT has been added to the amount charged. 다시 한번, VAT has been added to the amount charged. 자, 그래서 청구액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그런 상태를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앞에서는 청구액에 부가세를 더했으니까 지금 청구액에는 부가세가 더해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please add VAT to the amount charged. 이런 식으로 부가세를 더했더니 그 결과로 VAT has been added to the amount charged. 청구액에 부가세가 더해져 있다. 이런 식이 되겠죠. 자, 두 번째 이제 빼기로 오면은, 우리 빼기 좀 사례로 보시면은 수익에서 운송료를 지금 뺀 상황이에요. 예를 들면 10,000원짜리 팔았는데 고객이 운송료를 포함해서 10,000원짜리 물건인데 운송료가 2,000원이라고 하면은 고객은 12,000원을 이제 결제를 했겠죠. 운송료가 이제 고객 부담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사실 2,000원은 우리 수익이 아니라 우리가 10,000원짜리 물건을 판 거지 12,000원짜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2,000원은 우리 수익이 아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고객 결제액이 12,000원일 텐데 집계를 해봤더니, 하지만 집계를 했더니 12,000원이 집계가 됐어. 하지만 2,000원은 운송료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우리 수익은 10,000원에 불과하다. 그래서 2,000원은 수익에서 빼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운송료를 수익에서 빼주세요. Please deduct freight fees from the revenue. Please deduct freight fees from the revenue. 다시 한번, please deduct freight fees from the revenue. 자, 그래서 이 표현 같은 경우에는 deduct를 썼죠. 뭘 빼다. freight fees, 운송료죠. 운송료를 빼는 거다. 그래서 아까 전에 봤던 것처럼
deduct A from B 하면은 B에서 A를 빼는 거예요. 그래서 deduct A가 freight fees가 될 테고 빼는 것, 뭘 빼야 되냐? 운송료, freight fees. 그래서 please deduct freight fees from 뭐에서? from the revenue, 수익에서 빼는 거죠. 그래서 수익에서 운송료를 빼주세요 라고 하는 표현이죠. 그래서 빼주는 것, 여기 deduct A from B, 빼주는 것이 A가 되는데 A가 운송료고 바로 이제 deduct 바로 다음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deduct라는 동사 바로 다음에 빼주는 것이 나온다. 여기선 빼주는 게 이제 운송료가 된다. freight fees.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 수익에서 운송료가 지금 차감이 되어 있는 거죠.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상태를 지금 나타낼 수 있겠죠. 수익의 운송료가 지금 차감이 되어 있다. 그래서 영어로 하면은 freight fees have been deducted from the revenue. Freight fees have been deducted from the revenue. 다시 한번. Freight fees have been deducted from the revenue. 자, 수익에서 운송료가 지금 차감되어 있다. 지금 수익의 상태를 지금 나타내는 거죠. 수익에 운송료가 포함이 안 돼 있고 빠져 있다. Freight fees have been deducted from the revenue. 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거고. 자, 이제 다음에 세 번째 곱하기를 볼게요. 곱하기 같은 경우는 사례는 우리 실무적으로 많이 나오는 사례죠. 환율에다가 외화 금액을 곱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외화 환산의 아주 기본적인 공식이죠. 우리 환율이 얼마인지를 알고 그랬을 때 외화 금액이 있으면은 환율이 예를 들어서 뭐 1달러에 1200원이다. 우리가 10달러를 갖고 있으면 당연히 12000원이 되겠죠. 그래서 환율 1200원에다가 우리가 갖고 있는 외화 금액 뭐 달러로 얘기를 해볼게요. 달러가 되면은 그거 뭐 두 개를 곱해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렇게 곱해야 원화로 된 어떤 환산 금액이 나올 텐데 아주 아주 기초적인 그런 공식이에요. 그래서 환율 곱하기 외화 금액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USD 금액에 환율을 곱해주세요. Please multiply the exchange rate by the USD amount. Please multiply the exchange rate by the USD amount. 다시 한번. Please multiply the exchange rate by the USD amount. 자, 그래서 USD 금액에 환율을 곱하는 그런 상황이다. Multiply by. 그랬었죠? 그래서 multiply A by B 하면은 B에다가 A를 곱하다. 뭐 여기는 써놨지만 순서는 딱히 안 중요해요. 뭐 A에 B를 곱하든 B에 A를 곱하든 순서는 딱히 안 중요한데 뭐 굳이 조금 순서를 하자면은 A를 곱해라. 환율을 곱하는 거죠. Exchange rate. multiply the exchange rate. 여기서 A에 해당하는 거고 그리고 by the USD amount. 어디에다가? USD 금액에다가. USD 금액에 환율을 곱해라. 그래서 multiply A by B. 그럼 B에다가 A를 곱하다 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뭐 더하기도 마찬가지고 곱하기도 마찬가지지만 순서는 딱히 안 중요해요. 곱하기나 더하기나 A에서 B를 곱하든 B에서 A를 곱하든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뭐 그렇게 되고 우리 이제 이거를 좀 수동태로 바꿔보면은 환율이 이제 곱해졌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외화 금액에 환율을 곱한 것이다. 이건 환산 후의 금액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영어로 하면은 the exchange rate was multiplied by the foreign currency amount. 자, 외화 금액에 환율을 곱한 거다. The exchange rate was multiplied by the foreign currency amount. 다시 한번. The exchange rate was multiplied by the foreign currency amount. 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foreign currency 하면 이제 외국 통화. 그래서 외화라고 우리 줄여서 얘기하죠. 외국 통화인데 국통, 중간에 있는 국통자를 이제 생략을 해서 우리 흔히 이제 외화라고 하죠. 외화. 외국 통화인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기니까 외화라고 그냥 하자. 이거를 이제 영어로는 foreign currency라고 하고 뭐 foreign currency가 좀 길면은 그냥 특정 그 환율을 얘기해 줄 수 있겠죠. 뭐 USD면 USD, 유로면 유로, 뭐 유안이면 유안, 옌이면 옌,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금액이 환산 후의 금액이다라고 나타내주는 그런 표현이에요. 외화 금액에 환율을 곱한 겁니다. The exchange rate was multiplied by the foreign currency amount. 자, 이런 식으로 될 테고, 자, 마지막으로 나누기를 보시면 우리 이제 인건비를 투입 시간으로 나누는 이런 상황을 좀 상정해 봤어요. 그러면은 이제 시간당 인건비가 나오겠죠. 총 인건비가 있고 인건비를 이제 영어로는 personnel cost라고 하는데 투입 시간은 input hours. 그래서 인건비를 투입 시간으로 나누면은 시간당 인건비, 투입 시간당 인건비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걸 영어로 할 때는 영어로 이제 표현해 볼 때는 인건비를 투입 시간으로 나눠 주세요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영어로 please divide personnel costs by input hours. Please divide personnel costs by input hours. 다시 한번 Please divide personnel costs by input hours. 자, 인건비를 투입 시간으로 나누다. Divide A by B. 그래서 A를 B로 나누다. 그래서 분자가 A가 되고 분모, 나누는 어떤 뭐로 나누냐. 그 분모에 해당하는 게 B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divide A. A가 이제 personnel cost, 인건비가 될 테고 B는 이제 분모에 오는 거는 input hours, 투입 시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divide personnel costs by input hours. 그래서 인건비를 투입 시간으로 나누는. 그래서 divide A by B 하면은 A 나누기 B, 뭐 B분의 A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앞서서 얘기했던 더하기 곱하기와는 달리 나누기에서는 빼기도 마찬가지지만 나누기랑 빼기에서는 순서가 되게 중요하다. 왜냐면 뭐에서 뭘 빼고 뭐에서 뭘 나누는 게 순서가 당연히 중요하겠죠. 안 그러면 이제 의미가 반대로 되어버리니까.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인건비를 투입 시간으로 나눈 거라서 divide personnel costs by input hours 라고 이제 한 거고,
자, 그러면은 그 상태, 이걸 좀 수동태로 바꿔보면은 그 상태를 나타낸다. 그래서 우리는 인건비를 투입 시간으로 나누었다. 인건비를 투입 시간으로 나누었습니다. 라고 지금 표현하고자 한다면 personnel costs have been divided by input hours. Personnel costs have been divided by input hours. 다시 한번 personnel costs have been divided by input hours. 자, 그래서 divide A by B라고 했으니까 by 다음에는 항상 그 분모에 되는 게 온다. B가 분모에 오는 거예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투입 시간 input hours가 되겠죠. 그래서 뭐 by 다음에는 divide 했을 때 by가 나오면은 by 뒤에 오는 건 항상 분모에 오는 거다. 그렇게 조금 인지를 하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 이제 보시면 뭐 인건비를 투입 시간으로 나눴으니까 그게 이제 시간당 인건비가 되겠죠.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이게 지금 뭐가 됐다. 이것이 시간당 인건비입니다. This gives you personnel cost per hour. This gives you personnel cost per hour. 다시 한번 This gives you personnel cost per hour. 자, 이것이 시간당 인건비입니다. 우리가 이제 인건비를 투입 시간으로 나눴으니까 시간당 인건비가 산출이 되겠죠. 자, 그래서 사칙연산 4개를 좀 정리를 해보면, 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add, 자, 첫 번째 더하기. add A to B. B에 A를 더하다. 그래서 B 플러스 A, A 플러스 B. 결과적으로 같겠죠. 그리고 빼기. deduct A from B. B에서 A를 빼다. 그래서 B 마이너스 A가 되겠죠. deduct A를 빼는 거니까 B에서 from B. 그래서 B에서 B 마이너스 A가 되는 거고, B에서 A를 빼다. 곱하기를 보시면 multiply A by B. B에다가 A를 곱하다. 그래서 B 곱하기 A. 이것은 A 곱하기 B랑 뭐 당연히 같겠죠. 자, 나누기. 마지막으로 보시면 divide A by B. 이거는 A를 B로 나누다. 그래서 A 나누기 B가 되겠죠. 자, 그래서 뭐 add, 더하기랑 곱하기에서는 A가 먼저 오든 B가 먼저 오든 뭐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냥 뭐 add to, multiply by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deduct랑 divide에서는 순서를 정확히 좀 잘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deduct A from B. 그래서 A가 빼는 거기 때문에 B에서 A를 빼는 거다. B-A가 되는 거고, divide A by B 하면 이제 A를 B로 나눈 거니까 A 나누기 B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더하기 곱하기에서는 순서가 딱히 안 중요하지만 빼기랑 나누기에서는 순서가 중요하기 때문에 정확히 잘 숙지를 해놔야 된다. 왜냐면 이를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은 뭐 반대 거꾸로 수식이 돼버리죠. 그래서 상대방이랑 커뮤니케이션 할 때 오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deduct A from B는 B에서 A를 빼는 거고, divide A by B는 A에서 A를 B로 나누는 거다 라고 이제 순서를 잘 기억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오늘 배운 거 좀 복습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그 사칙 연산에 대해서 좀 간략히 좀 어떻게 하면 좀 실무적으로 많이 쓰이는 그런 사례들을 좀 간략히 표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뭐 좀 추가적인 의견 있으시면 자유롭게 댓글 남겨주시고, 좀 다음 영상에서 또 이제 좀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